3번 오른쪽 거리 같이 두 개의 삼각형이 포개되어 있다. 이렇게 이런 6A, A, B, C가 여기가 60도의 삼각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요게 45도인 이런 삼각자 두 개가 포개져 있고 BC의 길이가 15cm일 때 C2의 길이를 구하시오. 여기를 구하라 그래. 그럼 E에서 BC의 수선을 하나 그어봅시다. 이 수선을 가를 F라고 해보자. 그러면 이 삼각형 ABC는 60도, 30도인 직각삼각형이잖아. 그럼 세 변의 길이 B가 어떻게 되지? 1대 루트 3대 2지. 그러면 AB의 길이는 여기에 나누기 루트 3에서 루트 3분의 15니까 3분의 15 루트 3. 그럼 5 루트 3이고 AC는 요거의 두 배니까 10 루트 3이 되겠지? 전체 길이가. 그치? 그 다음에 이 삼각형 DBC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잖아. 여기 직각이고 여기도 직각이니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지. 그러면 보자. 여기는 30도고 이렇게 하면 돼. 여기가 30도지. 그러면 여기가 45도니까 이 위쪽 각이 45도가 되고 여기 30도니까 위쪽 각이 60도지. 그래서 탄젠트를 이용해서 높이 구하는 걸로. C가 이 EBC의 높이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성분 이걸 H라고 하면 H의 길이는 탄젠트 60도 더하기 탄젠트 45도 분의 15가 되는 거지. 그래서 탄젠트 60도는 루트 3이고 탄젠트 45도는 1이니까 이거 분의 15 유리화하면 3 루트 3 빼기 1을 곱하면 분모가 3 빼기 1이 되고 분자는 15 곱하기 루트 3 빼기 1이 되겠지. 그래서 2분의 15 곱하기 루트 3 빼기 1. 요게 EF의 길이가 되는 거지. 잠깐. 그럼 이제 EF가 이거잖아. 2분의 15 루트 3 빼기 1. 그러면은 C의 길이는 닮은비를 이용해서 닮은비를 이용해서 2분의 15 이것도 60도 30도니까 1대 루트 3대 2 하면 되겠다. C는. 그렇지? 그래서 성분 C의 길이는 2배니까 15 루트 3 빼기 1. 1대 루트 3대 2니까 이것도. 그 다음에 5번. 한밤중에 파도에 쓰여 자초된 배를 구조하기 위해 헬리콥터가 출동하였다. 헬리콥터가 자초된 배에서 나오는 불빛을 처음 관측하였을 때 배를 내려다본 각의 크기는 30도였다. 불빛을 처음 관측한 후 수면으로부터 일정한 높이로 시속 60km를 유지하면서 불빛을 관측한 쪽으로 식성경로를 따라가 3분 후 다시 불빛을 관측하였고 이때 배를 내려다본 각의 크기가 60도였다. 헬리콥터가 자초된 지점에 성공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불빛을 관측한 지점부터 몇 초 더 이동해야 하는지 구하시오. 비행기가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지. 비행기가 여기가 자초된 배야. 그러면 처음 관측했을 때는 여기가 30도고 그 다음에 3분 후에 그러면 이쪽 갔다고 치면 여기서 관측했을 때의 각도가 이게 60도였던 거야. 그치? 그러면 이렇게 선을 그어가지고 수선을 그어서 직각삼각형을 표시해 만들어 보면 그래서 여기까지 가는 데를 얼마나 더 가야 되는지를 보여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비행기의 속도는 시속 60km고 그러면 3분 동안 비행기가 간 거리는 시속 60km면 분속 1km 되겠지. 그럼 3분 동안 간 거리는 3km지. 그래서 여기가 3km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늦었어? 저 늦게 나와서 오답노트가 없어. 오답노트?
그러니까 요거 그리고 하나는 경우실에 있더라. 지금 위에 써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는 경우실에 있는데 그 체크가 안 돼가지고 나중에 윤통성한테 여쭤보고 그냥 안 해줄지 아니면 그냥 찍어줄지. 매달려. 고영이 거도 가져온 거야? 네. 이거 네 거야? 네. 이거는 밑에야? 됐어? 안 된다. 자, 도연이도 숙제 질문. 실백. 이거 지금 5번 할 거고. 5분만. 진짜 나머지 다 했어? 오. 네. 알타리랑에서 나왔어. 애들이 작업 똑똑해요. 어? 애들이 작업 똑똑해요. 그게 2번이 9번인가 봐. 자, 그럼 5번이어서 합시다. 그래서 시속 60km면 분속 1km니까 3분 동안 가는 거리는 3km가 되고요. 그러면 이제 요거의 거리를 우리가 x라고 하면 1대 루트 3대 2잖아. 그래서 여기가 2x가 루트 3x가 되고 여기는 2x가 되겠지. 그리고 이게 60도면 여기 몇 도야? 120도잖아? 그럼 여기 몇 도겠어? 30도지. 그래서 2x가 3이 되는 거예요. 이등변 정확하게 되니까. 알겠어요? 그러면 x는 2분의 3이 되는 거지. 그러면 2분의 3km가 되는 몇 초가 걸리겠어? 몇 분이 걸리겠어? 1.5분이 걸리겠지. 몇 초 더 이동해야 되는 거니까 90초. 자, 8번. 다음 그림과 같은 직각삼각 ABC에서 AD는 DC는 BC는 2cm이고 각 ABD를 x라고 할 때 sin x의 값을 구하시오. 자, 그럼 봅시다. AEX가 다른 삼각형의 EX하고 크게 같은 각이 없어요. 풀수 있어. 풀수 있어. 여기서 수승 넣어가지고 길이 구하기 하면 됩니다. 8번 넘어갈까? 도현이 넘어가도 괜찮겠어? 그럼 넘어갑니다. 자, 12번. 다음 그림과 같이 폭이 각각 3cm, 4cm 일정한 두 종이 테이프가 그림과 같이 60도로 옆에 있을 때 겹쳐진 부분의 넓이를. 자, 이게 60도니까 우리가 평행사변 넓이를 AB sin B인각으로 구할 수 있지. 그치? 그래서 요 길이하고 요 길이를 구하면 되는 거야. 그럼 요 길이는 여기에 수선 하나 더 봅시다. 그럼 여기 3이고 이게 60도면 여기는 30도겠지?
그치? 그러면 1대 루트 3대 2. 그래서 이 길이는 여기가 루트 3이니까 2 루트 3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선을 그어볼까? 이렇게 선을 그으면 여기가 60도고 이게 서로 막곡지역이니까 여기도 60도가 되고, 그치?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서 1대 루트 3대 2. 그러면은 여기는 3분의 4 루트 3대 2. 여기 4니까, 그치? 그래서 여기는 2배니까 3분의 8 루트 3. 그래서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아니고 평행사변이니까 넓이는 2 루트 3 곱하기 3분의 8 루트 3 곱하기 2분의 루트 3. 그러면 이거 약분하고 이거 약분 되겠지? 그러면 8 루트 3이 되겠네요. 여기 있어요? 자, 그럼 더 이상 숙제 질문 없나요? 도연이 좀 애매하다 싶은 거 있으면 질문해도 돼. 어 11번 한 번만. 11번? 네. 11번은 그 정육각형에 대각선 3개를 그으면 정삼각형이 6개로 나눠지는 거잖아. 네. 그렇지? 그러면 이 정육각형의 넓이가 24루트 3이니까 정삼각형 한 개의 넓이를 얼마겠어? 나누기 6하면 4루트 3 되겠지. 그러면 정육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A라고 하면 넓이는 뭐가 될까? 정삼각형의 넓이는 그게 정삼각형의 한 변도 되는 거잖아. 그럼 정삼각형의 넓이는 4분의 루트 3 A 제곱입니다. 이거 알지? 왜 그런지 알아? 잘 모르겠어요. 자, 이 정삼각형 있잖아. 여기가 A면 여기 수직인선을 그으면 여기 2분의 A지. 1대 루트 3이잖아. 네. 여기는 2분의 루트 3 A가 되고, 그래서 높이가 2분의 루트 3A고 넓이는 이게 A지.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2분의 루트 3A에서 4분의 루트 3 A 제곱이 되는 거야. 어쨌든 그래서 이게 4 얼마였어? 4 루트 3. 그러면 A 제곱이 16이니까 A는 4가 되는 겁니다. 그럼 정육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4예요. 그러면 이제 옆에 삼각형 AEJ를 보자. AJ를 보면 각 AJ는 몇 도야? 그건 30도가 되고 각 AJ는 60도가 되겠지. 정육각형 한 내각이 120도니까. 그래서 또 1대 루트 3대 2. 그래서 AJ의 길이는 2가 되고 AE의 길이는 2 루트 3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그래서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4 루트 2 루트 3 두 개니까 2J가 4. 그러면 직사각형이구나. 그러면은 세로의 길이는 2 루트 3이 두 개니까 4 루트 3이고, 그지? 가로의 길이는 4 더하기 4가 4에다가 2가 두 개니까 8이네. 그지? 그러면은 대각선의 길이는 루트 이거의 제곱 더하기 8의 제곱. 그러면 루트 16 곱하기 3 48 더하기 64 하면 루트 112가 되나? 112가 4 곱하기 4이라는 4 안 되고 4루트 7. 4 곱하기 잠깐만 4루트 7이요. 16 곱하기 7이 112지. 그래서 4루트 7. 그러니까 이 정육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해가지고 이 옆에 직각삼각형을 가지고 직사각형의 가로 세로를 구하면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가지고 대각선의 길이를 피타고라스 정리로 구하면 됩니다.
야, 괜히 놀고 있지 말고 숙제 풀이하는 동안에 저거 그 그거랑 들고 있지. 들었는데요? 저 그 들었어요. 책도 없지 않았는데. 저 다 기억해요. 저거 맨 실내 맨 첫 번째 장이 이쪽에 있는 거고 저거 삼각대 맞죠? 저 투명색 삼각대 맞죠? 5번은 저거 바다가 있고 예. 배 있고 문제가 겁나 길고 저거는 제 기억에 색종이가 저 주황색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 아마 모르겠는데. 자, 그럼 또 없어요? 도현이도 없어? 문제는 자, 그러면 이제 숙제 질문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은 두 번째 단원 원의 성질 들어가겠습니다. 다 지워도 되지? 원의 성질은 크게 두 개의 단원, 원과 직선 그리고 원주각 두 개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과 직선 단원에서는 원과 그 직선을 직선하고 원하고 두 점에서 만나는 선, 할선이라고 하는데 그 할선에서 원 안에 있는 부분, 현이지, 현, 그 다음에 적선 그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원주각 단원에서는 원주각이 뭔지 그리고 원주각과 중심각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 같은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자 44페이지 원과 직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 원이 있어요. 원과 현은 원에서 현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자 원의 중심이 여기 있다고 합시다. 여기에 현이 있어요. 현이 있어. 이 현을 원의 중심에서 현의 수직인 선을 그어보면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서로 합동이 됩니다. 왜냐하면 빗변의 길이가 똑같고 한 변이 공통이라서 RHS 합동이 되지. 그러면 이 변하고 이 변의 길이가 똑같겠지. 그래서 원의 중심에서 현에 내린 수선은 현을 2등분합니다. 즉, 이 선이 현의 수직 2등분선이 되는 거예요. 거꾸로 현이 있어. 그 현을 수직 2등분하는 선이 있다. 그럼 그 선은 언젠가는 원의 중심을 지나갑니다. 그래서 원의 중심에서 현에 내린 수선은 현을 2등분하고 현의 수직 2등분선은 원의 중심을 지나갑니다. 아까지를 바꾸면 두 가지가 되는 거예요. 알겠지요? 설명은 이렇게 두 개 합성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삼각형 두 개가. 그래서 1번 문제. 다음은 현의 수직 이등분선이 그 원의 중심을 지난다는 것을 설명하는 과정이라 네모 안에 알맞은 것을 써놓으시오. 오른쪽 그림 같이 현 AB와 그 원 위의 두 점 AB가 아닌 다른 한 점 C를 잡으면 자 그러면은 원 O는 삼각형 ABC에 보면 뭐야? 외접원이지. 원 O는 삼각형 ABC 외접원이므로 중심 O는 ABC의 외심이 되는 거지. 외접원의 중심 외심이잖아. 외심이다. 따라서 삼각형 ABC의 한 변 AB의 수직 이등분선은 원호의 중심을 지난다. 왜? 외심이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니까. 알겠어요? 그렇게 수직 이등분선이 중심을 지나간다를 외심을 이용해서 설명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좀 이따 풀고 45쪽 두 번째 원의 중심과 현의 길이. 자, 그럼 이번에는 원이 있어. 원에 두 개의 현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원의 중심에서 이 두 현의 길이가 서로 아니야. 두 현이 원의 중심에서 같은 거리에 있다면 중심과 현 사이의 거리, 점과 심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구한다고 했지? 그 점에서 직선에 수선을 그었을 때 그 수선의 길이가 점하고 심 사이의 거리가 된다고 했잖아. 처음 듣는 거야? 자, 이렇게 어떤 식선이 있고 어떤 점이 있어. 그럼 이 점하고 직선 사이의 거리를 어떻게 잴 것이냐? 누가 재도 다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이렇게 잴 수 있지만 자, 누가 재도 똑같으려면 가장 짧은 거리, 점하고 직선 사이의 가장 짧은 거리, 즉 점에서 직선에 수선을 그었을 때 그 수선의 길이를 재면 그게 제일 짧지. 그러니까 제일 긴 거리를 구하시오 하면은
직선이 무한대로 늘어나니까 제일 긴 거리는 무한대로 멀어지는 거잖아. 그래서 제일 긴 거리는 구할 수 없으니까 그렇다고 뭐 중간 거리를 구하시고 그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제일 짧은 거리를 구하시오 하면 되겠지. 그래서 제일 짧은 거리, 즉 점에서 직선에 수선을 그었을 때 그 수선의 길이를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고 합니다. 알겠지요? 그것도 잘 기억해놓고 나중에 이게 공통수학 2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요. 어쨌든 그래서 이 원의 중심도 하나의 점이고 현은 일종의 직선의 일부분이지. 그래서 이 중심과 현 사이의 거리는 바로 중심에서 현에 내린 수선의 길이입니다. 그러면 이 수선의 길이가 두 개가 서로 같으면 이 두 현이 원의 중심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두 중심 사이의 거리가 중심에서 현까지의 거리가 같으면 두 현은 어떤 관계에 있느냐? 두 현의 길이가 같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원을 이렇게 그어가지고 삼각형 두 개를 만들었을 때 이게서 이거 두 개는 반지름으로 똑같고, 그렇지? 그 다음에 변 하나가 똑같으니까 RHS 합동이 되는 거지. 합동이기 때문에 나머지 대응변 여기하고 여기의 길이가 똑같은 거 아니야. 그치? 이게 아까 뭐라고 했어? 원의 중심에서 현에 수선을 그으면 현을 수직 2등분 한다고 했지. 그럼 위에가 세모면 밑에도 둘 다 세모입니다. 그래서 이거의 길이와 이거의 길이가 같아지는 거예요. 이 길이가 다르면 합동이 성립하지 않으니까 안 되겠지. 근데 이 길이가 같으면, 즉 원의 중심에서 현까지의 거리가 같으면 삼각형 두 개에서 합동이 되기 때문에 두 현의 길이가 같아지는 겁니다. 거꾸로 그러면 현에서 중심까지의 거리가, 그러면은 현이 길이가 같으면, 거꾸로 현이 길이가 같으면 이렇게 그었을 때 요거하고 요게 서로 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RHS 합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변도 길이 같으니까 중심 사이의 거리가 같아지는 겁니다. 중심 사이의 거리가 아니고 중심과 현 사이의 거리가 같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 원의 두 현 사이에 원의 중심에서 거리가 같은 두 현은 길이가 같고, 길이가 같은 두 현은 중심에서의 거리가 같습니다. 이거 앞까지를 서로 바꿔도 둘 다 성립하는 거예요. 알겠지요? 그 다음 이제 46조 원의 접선, 이제 현에 대해서는 알아봤고 이제 접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아까 내가 원에 원하고 두 점에서 만나는 선을 우리가 내가 뭐라고 했어? 이거를 할선이라고 했습니다. 원을 자르고 지나가는, 자를 할자를 써서 원을 자르고 지나가는 선이라고 할선이라고 하고, 그거의 원 안쪽 부분을 현이라고 이야기했지. 접선은 닿을 접자를 써서 원하고 맞닿는 선, 원과 한 점에서 만나는 선입니다. 접선은 어떤 거냐면은 이런 선이에요. 원하고 한 점에서 만나는 이런 선. 그럼 한 점에서 만나는 점이 있겠지. 여기를 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스쳐 지나가는 듯이 2학년 2학기 내심할 때 원의 중심에서 접점까지 선을 그으면 접선과 수직이다 라고 했을 겁니다. 내심에서. 그치? 자, 이것도 봐요. 그래서 원의 중심에서 접점에까지의 반지름은, 접점을 지나는 반지름은 접선과 수직이 됩니다. 이것도 기억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접선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볼 거예요. 자, 원이 이렇게 있고 원밖에 한 점 있습니다. 이 점에서 원에는 접선을 몇 개를 그을 수 있을까? 원에 그을 접선을 여기서 위쪽으로 이렇게 그어서 한 점에서 만나는 선이 있을 수 있고, 아래쪽으로 또 이렇게 그어서 한 점에서 만나는 선이 있겠지. 더 이상은 없어요. 나머지 선들은 전부 다 안 만나거나 아니면 두 점에서 만나거나 합니다. 그래서 원 밖의 한 점에서 원에 그은 접선은 두 개입니다. 그럼 이 점에서 접점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이거를 접선의 길이라고 해요. 알겠어요? 그러면은 원 한 점에서 그은 접선은 두 개라고 했잖아? 그럼 이 두 접선의 길이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길이가 같습니다. 이것도 3학년 2학기 내심에서 했었잖아. 그치? 2학년 2학기 내심할 때 했었지. 왜 같으냐? 여기 중심에서
이렇게 접촉까지 선을 그으면 수직이라고 했지. 여기서도 이렇게 선을 그으면 수직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 되게 길이 같지. 그럼 여기서 이렇게 원바퀴 한 대까지 하면 직각삼각형 두 개가 나오고요. 핏변이 공통이고 한 변이 길이 같으니까 RHS 합동이 되는 거예요. 합동이니까 대형변 이거하고 이거의 길이가 서로 똑같지. 그래서 원바퀴 한 점에서 원에 두 개의 접선을 그을 수 있고 그 두 접선의 길이는 서로 같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책에 보세요. 접선의 성질. 원의 접선은 접점을 지나는 반지름의 수직이다. 아까 했었지? 여기 이게 수직이라고. 그럼 두 번째, 원바퀴 한 점에서 두 접선을 그을 때 그 두 접선의 길이는 같다. 알겠지요? 요거 잘 기억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참고로 이렇게 원의 중심에서 이렇게 접선을 긋고 중심에서 접점까지 선을 그어서 사각형 모양이 되면 이거 두 개 더하면 180도잖아? 그러면 요거 두 개 더해도 180도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 여기가 뭐 70도다. 그럼 여기는 몇 도가 될까? 110도가 되는 거예요. 알겠지? 이거 두 개 더해서 180도가 된다는 것도 기억합시다. 사각형이니까. 그 다음 이제 그래서 47쪽에 삼각형의 내접원에 대한 거, 내심에 대한 게 나오는 거, 접선의 길이. 요거는 2학년 이야기 됐으니까 따로 설명 안 해도 되겠지. 그치? 그 접선의 길이 구하는 것들을 기억나지? 구하라고 하는 걸 x라고 하고 못 빼기 x, 못 빼기 x 해가지고 두 개 더한 거는 다른 면의 길이와 같다 해가지고 하는 거. 기억 안 나면 나중에 다시 물어보세요. 그 다음 그 이후 10번 문제처럼 직각삼각형일 때는 이것도 기억하세요. 직각삼각형에서 내접원 있으면 내접원에서 이렇게 그은 선 이게 전부 다 직각이고 길이가 같아서 정사각형이 된다는 거죠. 알겠지? 이것도 기억하고요.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원에 외접하는 사각형. 지금까지는 삼각형에 대해서 봤는데 원에 외접하는 사각형이 있다고 봅시다. 이렇게 원에 외접하는 이런 사각형이 있다고 해요. 이렇게 원에 외접하는 사각형이 있다고 하면 이 사각형은 어떤 성질을 가지느냐? 이게 원바퀴 한 점이고 요게 두 개가 이게 접점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 길이 똑같지. 그치? 여기하고 여기도 길이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하고 여기도 길이가 똑같지? 그리고 여기하고 여기가 길이가 똑같아요. 그래서 요거의 길이를 A, B, B, C, D, D라고 봅시다. 그러면은 이거 두 개 더한 거는 A, B, C, D가 한 번이 더해진 거예요. 그치? 그 다음에 요거하고 요것도 A, B, C, D가 한 번씩 더해진 겁니다. 그래서 원에 외접하는 사각형의 성질, 원에 외접하는 사각형의 성질은 대변의 합이 서로 같다라는 겁니다. 원에 외접하는 사각형의 성질, 대변의 합이 서로 같다. 알겠지요? 이것도 기억해 두세요. 거꾸로 그러면은 대변의 합이 같으면 그 사각형은 원에 외접한다. 또 성립합니다. 알겠지요? 자, 그럼 일단 여기까지 하고 48쪽까지 문제 풀어보세요. 자, 원이 이렇게 있고 원의 중심이 여기 있다고 하면 중심각은 어떤 각이지? 반지름 두 개와 호로 이루어진 각이 부채꼴이잖아. 여기에서 이 부분의 각, 요게 중심각이지. 그래서 원의 중심에서 반지름 두 개로 이루어진 각을 중심각이라고 합니다. 그치? 그래서 여기 호 AB가 있을 때 호 AB가 있을 때 각 AOB가 중심각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호 AB에서 원의 중심까지 반지름으로 이어서 만들어진 각이라서 중심각이라고 한다면 이 호 AB 위에 있지 않은 다른 원위의 점들, 예를 들면 여기 뭐 C가 있다고 봅시다. 이렇게 이 ACB, 각 ACB 이 각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원주까지, 이 원주가 원에 둘레 있는 점이잖아. 원주까지 가는 각이라고 이 각을 우리가 원주각이라고 합니다. 여기 있어요? 자, 그래서 호 AB에 대하여 각 AOB가 중심각이고
각 ACB는 원주각이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이 각 ACB하고 각 AOB 원주각과 중심각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원주각과 중심각은 항상 원주각의 2배가 중심각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자, 이쪽에 있으면 조금 설명이 좀 애매하니까 C의 위치 공개할 때 C가 이쪽, 이게 C 자체로 C가 이쪽에 있다고 봐요. 이렇게. 자, 이렇게 있다고 하면 여기서 C에서 중심까지 선을 그으면 요 각의 크기는 이거 2개 더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기 이게 이등변선 크기지. 그지? OC-하고 OA 길이는 항상 반지름 똑같으니까 이등변선 크기 되고, 그래서 요거 2개 더한 거하고 이게 똑같아요. 동그라미 2개면 이쪽은. 이쪽은 여기 X라고 하면은 이것도 똑같이 이등변선 크기 X지. 그럼 X 2개가 돼요. 그래서 원주각은 동그라미 하나 X 하나고 중심각은 동그라미 2개 X 2개이기 때문에 원주각이 중심각의 절반, 중심각은 원주각의 2배가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그래서 항상 원주각은 중심각의 절반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호 AB에 대해서, 하나의 호에 대해서 각 ACB나 각 AC-B나 뭐 여기에 C-있다면 각 AC-B나 전부 다 크기가 같습니다. 전부 다 호 AB에 대한 원주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원주각은 그 기준이 되는, 그 각의 기준이 되는 호를 생각하면 돼요. 호의 길이가 같으면 하나의 원에서 호의 길이 같으면 원주각의 크기 같습니다. 하나의 호에 대해서 원주각의 크기는 모두 어디에, 나머지 꼭지점이 어디에 있더라도, 즉 각의 중심이 어디에 있더라도 하나의 호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는 똑같고요. 그 다음에 호가 서로 다른 호인데, 예를 들면은 여기에 D가 있어요. D가 있는데 AB의 길이와 CD의 길이, BD의 길이가 서로 같다면, 호 AB와 호 BD가 서로 같다면 AB에 대한 원주각하고 BD에 대한 원주각은 크기가 똑같습니다. 하나의 호에 대한 원주각은 모두 크기가 똑같고 호의 길이가 같으면 원주각의 크기도 같습니다. 서로 다른 호라고 하더라도 호의 길이 같으면. 알겠지요? 요게 원주각의 성질입니다. 하나의 호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는 모두 같고, 그 다음에 길이가 같은 호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도 서로 같습니다. 알겠지요? 그거는 전부 다 중심각 크기의 절반입니다. 알겠지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거꾸로 원주각의 크기가 같은 두 호가 있다. 이 각과 얘의 크기가 서로 같아요. 그러면 이 호와 이 호의 길이도 서로 같습니다. 알겠지요? 민준아, 걸림이 좀 써서 들어. 알겠지? 호의 길이가 같으면 서로 같은 호가 아니더라도 호의 길이가 같으면 원주각의 크기도 서로 똑같고요. 원주각의 크기가 같으면 호의 길이도 같습니다. 알겠죠? 하나의 원에서. 자, 그러면 이제 67쪽 네 점이 하나의 원자, 그리고 우리가 부채꼴의 성질에서 호의 길이하고 중심각의 크기하고 서로 비례했잖아? 그래서 중심각은 항상 원주각이 2배야. 그러면 중심각이 2배가 되면 원주각도 2배가 되겠지. 중심각이 3배가 되면 원주각도 3배가 되겠지. 그래서 호의 길이의 비와 중심각 크기의 비는 서로 정비례하듯이 호의 길이 비와 원주각 크기의 비도 정비례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이 호가 여기에 원주각이 20도였다. 그러면 이 호는
이 호는 원주각의 크기가 10도면 요거의 길이가 요거 길이의 2배가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지요? 크기가 같으면 호의 길이가 같고 크기의 비와 그러니까 원주각 크기의 비와 호의 길이의 비도 서로 똑같습니다. 알겠지요? 자, 그 다음 이제 67쪽 4점이 하나의 원위에 있을 조건. 원위에 4점이 있는데 이 4점이 하나의 원위에 있으려면, 즉 이 4점을 있는 사각형이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 되려면 어떤 성질을 만족해야 되느냐. 이거를 우리가 4점이 하나의 원위에 있을 조건 또는 사각형이 원에 내접하기 위한 조건이라고 합니다. 67쪽에. 그래서 사각형이 원에 내접하기 위해서는 이 4점이 이렇게 있는데 이 4점이 이 각과 이 각의 크기가 서로 똑같으면, 그러면 이 4점을 이어보면 하나의 원위에 존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호와 이 각을 원주각이라고 생각하고 요것도 원주각이라고 생각했을 때 호가 공통이니까 이게 성립할 거 아니야. 이제 그 4점을 이어보면 이 각과 이 각의 크기가 같으면, 그러니까 이 원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이렇게 이 각과 이 각의 크기가 같으면, 그러면 나중에 원으로 이었을 때 같은 호에 대한 둘 다 원주각이 된다는 겁니다. 그치? 그러니까 이 두 점이 같은 원위에 존재하는 거지. 만약에 여기는 이거보다 이게 더 짧다면, 요거는 예를 들면 여기가 40도인데 이거는 50도다. 그러면은 이게 40도가 되려면 더 작아져야 되지. 그치? 아니야, 더 커져야지 각이 작아집니다. 그치?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40도가 되는 점이 여기라면은 요렇게 한원에 존재하니까 요거는 원 안에 내부에 존재하게 됩니다. 각이 더 큰 각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 원주각보다 호는 같은데 원주각보다 더 각이 커지려면 원의 안쪽에서 각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만 이게 20도라면 이 각은 당연히 20도가 클 거 아니야, 같은 원에 대해서. 그치? 그래서 길이 크기가 같으면 이렇게 두 꼭지각 부분의 크기가 같으면 4점이 하나의 원위에 존재하게 되고, 그러면 이 4점을 이으면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이거를 그냥 토끼 귀 2개의 크기가 같다라고 배웠어요. 선생님 중학교 때 공부할 때. 자, 그래서 이 각과 이 각의 크기가 서로 같으면 4점이 하나의 원위에 존재하게 되고, 그러면 이 4점을 이어서 사각형을 만들었을 때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 된다는 거죠. 나중에 4개의 점이 하나의 원위에 존재하기 위한 조건이 또 더 있습니다. 나중에 그거는 요 뒤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조건, 토끼 귀 모양 이 두 각의 크기가 같으면 4점이 하나의 원위에 존재합니다. 그럼 거꾸로 하나의 원위에 4점이 있으면 이 각의 크기가 서로 똑같습니다. 둘 다 이 호에 대한 원주각이 되는 거니까. 알겠지요? 그 다음 68쪽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의 성질. 자,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의 성질. 그러면 두 번째로 이제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 있다면, 이것도 원에 내접하는, 이게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의 성질 첫 번째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 있다면, 자, 원의 중심이 여기 있겠지? 원의 중심이 여기 있다고 하면 이렇게 각 그 꼭지점하고 선을 이었을 때 이 각은 이 각의 절반입니다. 왜냐하면 이 호에 대해서 요게 원주각이고 요게 중심각이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를 A라고 하면 이게 2A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각은 여기를 B라고 하면 여기가 2B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각은 이 호에 대한 원주각이고 이 각은 이 호에 대한 중심각이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럼 이거 전체를 다 더하면 얼마야? 360도지. 2A 더하기 2B가 360도란 말이야? 그럼 A 더하기 B는
180도겠지. 그래서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의 성질 첫 번째, 마주보는 각의 합이 180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각형이 있는데 대각의 합이 180도. 요게 두 개가 180도면 요거 두 개 더한 것도 당연히 180도 돼요. 그렇지? 합쳐서 360도니까. 그래서 대각의 합이 180도면 그 사각형은 원에 내접합니다. 알겠지요? 그게 요 68쪽에 있는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의 성질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자 그러면은 이거하고 이걸 더하면 180도야. 그러면 이 각에 외곽이 있다면 이거는 뭐가 될까? 요거 두 개 더해서 180도고 요거 두 개 더해서 180도잖아. 그렇지? 그래서 요게 B면 여기가 A가 되는 겁니다. 두 개 더해서 180도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자, 이 각의 외곽과 안에 있는 내각의 대각. 그래서 이거를 외곽이라고 한다면 각 B에 대해서 외곽이라고 한다면 이 각은 안쪽에 있는 대각이니까 내대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은 외곽과 내대각의 크기가 서로 같습니다. 알겠죠? 둘 다 서로 더하면 180도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에 내접하기 위한 조건,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의 성질 첫 번째, 대각의 합이 180도다. 두 번째, 외곽과 내대각의 크기가 같다. 알겠지요? 요게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의 성질입니다. 그러면 방금 이 성질을 만족하면 그 사각형이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각형이 원에 내접하기 위한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각형이 원에 내접하기 위한 조건 첫 번째 이거 있잖아. 네 점이 하나의 원에 있으면 그거를 이으면 사각형이 된다고 했지. 그래서 꼭 토끼 귀 모양의 각, 토끼 귀가의 각 크기가 똑같을 때가 첫 번째 사각형이 원에 내접하기 위한 조건이고, 두 번째가 대각의 합이 180도 또는 외곽과 내대각의 크기가 같습니다. 그러면 그 사각형은 원에 내접하는 겁니다. 그게 사각형이 원에 내접하기 위한 조건 두 번째가 되는 겁니다. 그게 69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알겠지요? 자, 여기까지 잘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어요? 괜찮아? 그럼 일단 여기 69쪽까지 문제 풀어봅시다. 서연이 네? 다시 B단계로 넘어오니까 할만하니? 네. 삼각비너가 훨씬 낫죠. 훨씬 아닐 텐데. 아니.